네, 3월 4일 김은재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 데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정치 현안을 쏙쏙 들여다보는 시간인데요. 박지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러시죠? 저희 방송에 오셔서? 네, 그럼요. 시사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훌륭하십니다. 완도풀로 응답하겠습니다. 원더풀. 제가 이제 2년간 올드보이다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저희 딸이 제 젊었을 때 사진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 올려놔서 저도 한때는 영보이고 세월이 가니까 이렇게 올드보이 됐다 했더니 너무나 핸섬하고 잘생긴 거야. 엄청난 사람들이 조회를 해가지고 야 최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그 덕분에 이제 경선이 확정됐고 최고회의에서 결의가 됐기 때문에 네네. 내일 저녁 6시 반에 우리 특보가 가서 경선 교육을 받고 온대요. 아, 경선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다음 주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 방송에서는 이제 경선 결과를 안고 저희가 뵙는 건가요? 결과 그때까지 안 될 아마 월요일 예. 불러가는 상황이라는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방송 중에 다시 공천 확정. 저희 공천 확정 방송 아닙니까? 예. 이광재 총장 지금 가서 열심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니 이제 정치구단 박지원 전 원장님께서 안 해본 게 없는데 당내 경선은 해보신 적이 없으시더라고요. 처음 해봤어요. 그 전에는 이제 목포에서 출마할 때를 보면은 그 여론조사에서 공신력 있는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은 단수 공천을 했는데 이번에는 물경 6번 다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언론사에서 해서 압도적 1등이었지만은 경선을 해요. 아, 그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 논쟁 때문에 그런 건가요? 뭐 그런 게 아니고 현역 의원이 있으니까 이제 현역 의원 존중 차원에서 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해야죠. 네. 경선 자신 있으시다. 제가 골프하고 선거 얘기를 자꾸 비교하는데 예. 골프도 장갑 벗어봐야 몇 타 찾는 걸 알고 골프도 뚜껑 열어봐야 알죠. 겸손해야 돼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왜 국민들이 싫어합니까? 오만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민을 유권자를 하늘처럼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 박지원 파이팅. 예, 당선될 거예요.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나만의 경선 비법 하나만 좀 풀어주고 가시죠. 결국 혼을 바쳐서 열심히 해야 된다.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본인이 쇼를 하면은 국민은 알아본다. 그러니까 혼을 바쳐서 성심성의껏 잘해야 된다.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예. 박지원 전 원장님의 인기는 좋은데 지금 지난주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14%포인트 떨어졌더라고요. 뭐 자세한 내용은 한국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보면 될 텐데 요거는 좀 어떻게 먼저 좀 진단하세요? 저도 그제 저녁에 해남 대응사 워루 스님 그리고 지역 유지들을 만나셨거든요. 지금 현재 승가대학 총장님으로 계시는 분의 모친상을 광주에서 당해서 거기 상가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언론사 광주 언론사 사장들 기자들 간부들하고 전화를 해보면은 민주당의 공천이 시끄러우니까 좀 하락한 그런 것도 있겠죠. 떨어졌다.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특히 호남이 좀 세던데요. 딱 호남 민심은 윤석열, 이낙연 그건 쳐다보지도 않고 욕만 해요. 그리고 그래도 이준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져 버렸고 민주당은 지역에는 찍는데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는 투표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교차 투표를 하겠다. 그래서 저로서는 그래도 우리 민주연합당에 찍어야지. 더불어민주연합 지금 이름이 생겼더라고요. 무슨 소리냐라고 했지만은 어떻게 됐든 조국 혁신당은 비례대표 정당으로서 상당히 발돋움하고 있다. 그런 것도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공천 상황에 대한 파열음들이 이제 반영이 된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신데. 거기서 이제 그러나 광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언론계 간부들은 민주당이 그래도 개혁 공천했지 않냐. 지금 현재 포장을 잘못해서 약간 시끄럽지만은 그래도 현역 의원을 과감하게 물갈이하고 광주에서만 하더라도 이게 자꾸 제가 얘기해서 참 그 분들한테 미안해요. 잘 알고 지내는 현역 의원들한테 미안하지만은 그 광주에서 안도골 전 예산실장 기재부 차관 그리고 그분은 잘 몰라요. 손준호 변호사 이분도 아주 성적이 우수한 분이었대요. 그리고 정재 그런 분들은 이제 한국경제 기자 앵커 출신인데 이런 젊은 사람들이 된 것은 잘했지 않냐 이런 긍정적 평가가 더 많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물론 포장은 잘했지만은 아랫돌 박아서 윗돌 뺐고 전부 재활용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그렇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거의 불패로 다 들어가고 있는 것은 이것은 김건희 특검 방탄용 공천이다. 그리고 항상 국회를 보면은 개원을 해놓고 보면은 50% 이상이 초선 의원들이 와요. 이것은 우리 국민이 그만큼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있는데 저렇게 현역 불패로 무난한 공천을 했지만은 저건 무난한 패배를 한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높은 그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조국 혁신당이 그래도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조금 반갑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 저는 반갑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소탐 대신이라고 생각해요. 박홍근 이제 의원이 그런 식으로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박홍근 대표는 더불어 민주연합당을 창당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조국 신당 혁신당이라고 이제 이름이 나왔죠. 지금 포함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함했으면 좋겠다. 지금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의 통합으로 가는 것은 좋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연합해서 함께 가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심판하고 검찰 정권 종식하는데 같이 가면 좋겠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 당의 공식적인 생각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박지원 원장님이 민심 읽는데 굉장히 탁월하시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오늘 방금 한 20분 전에 여론조사를 돌려봤거든요. 저희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제3세력으로 더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라고 했더니 조국 혁신당이 83% 전체 1,400표인데요.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연합으로 이 시대 정신이 국민이 요구하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타파하고 검찰 정권을 종식하는데 이번 총선의 목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시사인 TV의 시청자들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한 것은 더불어 민주연합당을 지지한 것보다 나쁘다. 물론 제3세력 중에서였습니다. 하나를 그렇죠. 놓는 건 아니었고요. 그럼 조국 대표가 이제 대표로 취임을 했는데 비례에 출마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본인은 아직까지 그러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비례대표로 출마하라고 또 지역에서 출마하라고 맨 먼저 얘기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마하는 것은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과거에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굉장히 잘 나오다가 21대 때 이제 막판엔 결과적으로 이제 양당으로 가다 보니까 좀 지지율이 빠져가지고 사실상 득표가 좀 적어서 당선자 수가 적었던 것 같은데 어떨 거라고 좀 보세요? 저는 지금 현재 공천으로 호남에서도 민주당 지지도가 빠졌고 전체적으로도 좀 민주당이 빠질 거예요.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선거의 기준은 민생 경제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남북관계 외교가 이렇게 파탄됐는데 어떤 경우에도 시대 정신인 윤석열, 김건희 정권 타파 그리고 검찰 정권의 종식이기 때문에 막상 선거전에 들어가면은 결과는 좋은 방향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방향이라고 하시면 민주당의 좋은 방향. 그렇죠. 최소한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 이러한 의석들을 합치면은 상당한 숫자가 나올 거다. 생각해 보세요. 국민 여러분, 지난 2년간 살림살이가 좋아졌습니까? 남북관계가 좋아졌습니까? 민주주의가 좋아졌습니까? 외교를 잘합니까? 이걸 보면은 지금 이 엉망인 대한민국에서 의회 권력마저 윤석열, 김건희 이 정권이 장악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3권을 다 가져가게 그렇죠. 된다. 절단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우리 국민은 절대 바른 판단을 하시리라고 저는 거듭 믿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네. 민주당 상황이 이제 여튼 주말 사이 계속 시끄럽고 또 지금도 아직도 그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침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께서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라고 메시지를 냈던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처음부터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 자신이 민주당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민주당을 탈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이 중구 성동에서 뜻을 펴지 못한 것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네, 경선 붙여야 된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지만은 당에서 결정한 것을 수용하고 민주당에 남을 것이다. 만약 다른 당으로 간다? 이낙연 신당으로 간다? 즉 새로운 미래로 간다 하는 것은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하고 만난다 어쩐다 하더라도 그것은 만나는 거야. 임종석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할 때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또 민주당에서 같이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소통을 할 수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도 가지 못한다. 만약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낙연 신당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건 망하는 길이다. 우리는 망하는 걸 봤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하고 손잡아가지고 망했잖아요. 뭐 다시 또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는 안 보시고요. 어떻게? 이준석 대표한테 다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는 안 보시고요. 이준석 대표 자신은 이제 김종인 공관위원장을 모셔오고 또 대구를 선택하지 않고 네, 경기도 화성 뭐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네. 화성을 선택한 것은 의외였지만 고향은 있다 해야 되긴 합니다. 어떻게 됐든 저는 그렇게 망하는 길은 가지 않을 거다. 임종석 실장이 그래서 줄기차게 얘기를 했는데 제 예측이 이번에 다행히도 맞아서 좀 체면이 섰습니다. 근데 임종석 전 실장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보다듬고 출구를 가져갈지는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좀 조언해 주고 싶으세요? 전현희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원장 해달라 이런 말까지 했던데요. 글쎄요. 그 지역 선대위원장을 하기는 좀 거시기 하고 뭐 사실 중앙당 선대위원장이나 중앙당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게 합쳐가지고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력의 통합을 위해서도 임종석 비서실장은 역할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가 중앙선대위 자리에다가 임종석 전 실장한테 자리를 좀 제안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중앙선대위원장을 제안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현희 후보가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라고 하는 것은 전현희 위원장으로서는 당연히 좀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지역 선대위원장을 맡아가지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있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세 활동 등 큰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 좋고 임종석 비서실장을 위해서도 좋은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원장님이 보시기에 내가 대표라면 그렇게 좀 구도를 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나 대표 아니에요. 지금 경선 기간이어가지고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제가 조심해야죠. 네, 제가 그럼요. 예.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견디고 살았어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참아라. 참으면 복이 온다. 복이 오더라고요. 지금도 참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홍영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진로를 거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홍영표 전 대표도 원내대표 하셨죠? 그렇죠. 탈당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에 남아서 후일을 도모하고 또 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년 있다가 스마트 보이시니까 더 큰 예.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후위를 도모한다는 게 이제 또 당내에서는 다음 전당대회에서 갈등 상황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건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전당대회가 있게 되면은 뭐 당대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럿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경쟁해서 당원과 국민들이 대표로 뽑히면은 하는 거지 꼭 그렇게 폐쇄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선 이번 총선 결과 보고 또 그렇죠. 가도 된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을 먼저 했잖아요. 민주당이 최소한 151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면은 즉 지난 2년간 이렇게 고통 속에서 국민이 살았는데 만약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의회 권력마저도 내줬을 때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드시 최소한 과반수 151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이재명도 없다. 이런 배수진을 치고 덤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선거 끝나고 봐야 알죠. 네. 근데 요새 민주당이 여론조사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보다 한 석만 더 얻어도 이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민주당 관계자들이 좀 있더라고요. 글쎄요. 그러한 것은 국민의힘을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과반수가 넘어야지. 151석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예. 대표가 아주 제일 현명한 얘기를 했잖아요. 151석을 넘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네. 그럼 이낙연 대표가 오늘 광주에서 출마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거기 출마 100번 선언해도 광주에서 안 돼요. 자기 고향도 못 가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루 성가대 총장 스님 그 상가에 가서 또 다 들어봐도 이낙연, 윤석열 다 고개 다시 제껴요. 안 돼. 지금 사실 아직 지역을 꼽진 않았더라고요. 꼽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안 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오늘 이제 자기의 출마 선언문을 보면 지난 대선 때 후보보다 더 열심히 내가 선거를 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고 본인의 완벽주의적 성향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런 취지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글쎄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당원과 국민들은 열심히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한 거다. 이런 거예요.
네, 오늘 원장님 첫 마디가 글쎄요로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조심하나요? 네, 박지원 원장님 저런 캐릭터 아닌데 흐흐라는 조영욱님의 댓글도 있다. 뭐 이런 건데요. 또 선거가 선거이니까 아무래도 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 딱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런데 또 주말 사이에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여성 정치인 세 분에 대한 공천도 발표가 났잖아요. 그건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현주 전 의원, 추미애 전 장관, 그리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추미애 전 장관은 이제 단수 공천됐고 경기도 하남. 예. 전현희 위원장, 전 전 위원장. 국민위원장도 단수 공천됐는데 예. 서울 성동중. 이제 이현주 의원은 3인 공천? 네. 3인 경선? 경기 용인 있죠. 또 이탄희 의원이 불출마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를 나와 봐야 알죠. 그러나 기왕 우리 당에서 공천이 됐기 때문에 이 새 여전사들이 꼭 승리해서 저랑 함께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같습니다. 그려보는 그림이 좀 있으신가요? 법사위와 정보위에 이제 박지원 원장님께서 활약하신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려볼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이제 이제 아주 세게 여당과 부딪히는 상황에서 메시지를 내실 것 같다. 부딪혀야죠. 지금 현재 민주당이 180석을 국민들이 안겨줬는데 제대로 싸우지 못해가지고 이꼴됐잖아요. 싸워야죠. 싸울 것은 싸우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싸우면서 일하면서 싸우는 그것이 김대중 민주당이에요. 네. 그런데 민주당 출신이신데 국민의힘을 가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김명주 부의장. 글쎄요. 참 아쉽습니다만은 이게 대한민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제일 중요해요. 숫자 강조하지만은 대북 정책, 복지 정책, 노동 정책인데 민주당의 그러한 정체성과 정반대가 국민의힘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그쪽으로 전향해서 갔다 하면은 국민이 선택받을까? 선택해 줄까? 지역에서 저는 쉽지 않다. 이상민 의원이나 김영주 부의장에 대해서 좀 아쉽게 생각해요. 저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의문이고 저는 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보세요? 글쎄요. 이상민 의원은 오늘 글쎄요 몇 번 하셨는지 셀 겁니다. I am Mr. 글쎄요. 이상민 의원은 송대관 차표 한 장을 일찍 사놓고 보따리 싸놓고 기다리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결국 갔고 김영주 부의장은 하위 20%에 포함되니까 거기로 갔는데 문제는 국민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선택이 정체성으로 봐도 정반대 아니냐. 차라리 이낙연 새로운 미래 그쪽으로 갔다고 하면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정반대로 가는 것은 이건 아니다. 그럼 결국 당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하신 선택이다. 정치인은 특히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배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니까 저도 그런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가 해남한도 진도에서 인기가 있다. 저도 그리 갔을 수도 있어요. 국민의힘은 안 가셨을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정체성을 확 180도로 바꿔가지고 국민들한테 뭐라고 할 거냐. 그러면 지금 대북 정책은 지금까지 대화로 평화적 해결을 하자.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제는 대결하자. 전쟁하자 할 거냐 말이죠. 복지 정책은. 노동부 장관이셨죠. 특히 김영주 부의장은 노동계 출신인데 저는 좀 궁색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김영주 부의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 하시지 않았냐. 그때 윤석열 정부 심판을 민주당이 최고로 내걸었다라고 하니까 저는 참석만 했고 행동은 안 했다. 이렇게 답을 하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예. 정치인이 곤란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좀 해석해 주십시오. 이 말을. 공색할 때 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런데 이제 공천이 이제 중진들이 74% 살았다. 현역이 거의 안 갈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진은 김영선 의원 오선 하나 물갈이 됐죠.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포장을 잘해서 조용하기는 하지만은 혁신도 개혁도 없고 감동도 없어요. 오직 김건희 방탄용으로 이러한 공천을 했지만은 지금부터 약 50여 석의 알토란 지역이 남아있잖아요. 지금 공천하면서도 용액관 요소요소에 다 박았는데 지금 강남벨트 TK가 여기에 알토란 같은 지역관이에요. 지금부터 나오는 게 과감하게 네. 용액관들을 집어넣었을 때 파동이 생긴다. 그렇게 봐요 저는. 네. 지금 네 김건희 특검법도 이제 지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에 국민들이 더 김건희 특검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민주개혁 진보 세력한테 과감하게 표를 줘서 조국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200석이 넘으면은 거부권 행사도 못하고 김건희 특검, 디올백, 양평 고속도로 다 해야죠. 왜 안 해요? 그건 하기 위해서도 저는 우리 국민들이 공정과 상식, 국가 정의를 위해서도 이번에 우리에게 야당에게 그러한 표를 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봐요. 오히려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되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들께서 더욱더 야당 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실 거다. 야당 대표 김혜경 여사는 2년간 털어가지고 뭐 법카 10만 4천 원? 이거 기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영부인은 300만 원짜리 디올백, 180만 원 화장품, 윤석열 검찰에서 보고서를 낸 주가 조작 23억 이것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또 그 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문제를 국민들한테 밝혀야죠. 그렇게 해서 특검을 가서 밝혀가지고 죄가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고 대가를 치러야죠. 자기는 왜 안 하면 그것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근데 도통 안 보여가지고 상대적으로 이 이슈가 조금 안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계시더라고요. 이제 3년간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해외 순방 못 한다니까요. 독일같이 중요한 국빈 방문도 나흘 전에 취소했죠. 안보 민생이 중요하니까 취소한다. 지금 안보하고 민생이 제일 엉망이에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 명분이면 앞으로도 계속 국빈 방문 못 간다. 해외 순방 못 간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 나가서 외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에서 밝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3.1절 행사 작년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올해는 안 나왔던데 이런 상황이면 4월 10일까지 쭉 안 나오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선거 끝나고도 나오려면 좀 문제가 있겠죠. 외국을 나가더라도 전 세계 언론들이 이번에는 백을 뭘 들었나 하는 거고 국민들이 야 민생 경제 좋아졌어요? 안보가 좋아졌어요? 이런 거 할 건데 대통령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네. 끝으로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이준석 대표의 출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대표님이 아니시죠 이제는. 네. 원장님. 과거에 원내대표를 하셨던 박지원 원장님. 네. 아까 대구 이야기하셨었잖아요. 그렇죠. 원래 대구 출마 이야기하셨는데 결국 화성을 선택을 했거든요. 가장 유권자가 젊은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화성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갓파더 실질적인 대부인 김종인 위원장께서 늘 이준석 대표는 다음에 배지를 붙일 수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 대구에
TK에 지금 노태우 대통령 이후 특별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대구 경북에 가서 성공을 해서 거기를 기반으로 하는 또 고향도 거기니까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면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겠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자기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지난 1년간 저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TK 저걸 선호했어요. 자기 고향이 칠곡이라든가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선호했는데 그게 딱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거기에 가면은 지금 현재 승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용인, 동탄 지역을 선택한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3자 구도잖아요. 여튼 아직 국민의힘이 후보를 정하진 않았지만 해봐야 알죠. 굉장히 해봐야 알죠. 예. 그럼 가능성이 높다? 저도 낮다? 제가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지 이준석 대표가 당선돼야 된다고 하면 해당행위죠. 제가 말이죠. 응? 아니 그 지역구는 박지원, 비례대표는 조국신당, 근데 그 조국혁신당 예. 하기 전에 그런 말이 많더라 했더니 저 비난 많이 받았어요. 조국신당 선전하고 우리 더불어 민주연합당 선전 안 한다고. 저야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지. 당연히. 하지만 민심을 전했더니 오해받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말 조심해야 돼요. 글쎄요. 네, 이번 주 유달리 말 조심하는 우리 박지원 원장님. 아니 왜냐면 시기가 시기니까 이해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까스로 경선이 확정됐는데 이제 우리 해남한도 진도 이 3개 군의 군민들이 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권리당원 50%, 군민 50% 이렇게 되는데 일반 여론조사 50%. 그렇죠. 일반 여론조사 50%인데 제가 말 잘못했다가 안 되죠. 또 이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 아무래도 또 열심히 또 모니터링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이제 후보가 되고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더 신중하게 얘기해야죠. 국회의원 되시면 조금 더 안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국민들께서 바라는 게 또 이게 세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래요. 견제구를 날리시는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님. 제가 이제 미스김, 미스트롯에 좀 투표 좀 해주세요. 음원 차트에서 노래 좀 들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역을 위한 또 그렇죠.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간단해요. 예. 그 지역에 가보면은 특히 호남에서 그러더라고요. 국회의원 나쁘닥 좀 보고 살자. 나쁘닥이 얼굴이에요. 저 지역에 좀 자주 내려오라고? 한 번도 안 왔다. 안 왔다는 게 아니라 못 봤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 좀 가져와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방송 중앙정치를 하면서 좀 야무진 소리 좀 해봐라. 이런 거예요. 이 삼박자를 갖춘 게 박지원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 가장 힘이 쓰신 것 같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지원 원장님 그러면 이것만 하나 더 여쭤보면 이제 경선이 힘들게 붙여졌다라고 했는데 진짜 이게 컷오프가 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이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상대가 있으니까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 가지 음해 그런 장난을 했지만은 당에서 현명한 판단하더라고요. 아니 해남한도 진도에서는 박지원 빼고는 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잘 됐어요. 네. 당에 감사하고. 굉장히 오늘 제가 좀 조심하고 있는데 그걸 꼭 집어서 그렇게 내 얼굴이 지금 코가 빨개지잖아.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여쭤봐야죠. 어쩌겠습니까, 원장님. 도대체 우군이 없네. 기자는 기자야.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질문을 드렸는데요. 자,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서 그럼 마무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예. 무엇보다도 동백 아저씨가 경선에 나왔기 때문에 해남 안도 진도 권리당원 국민 여러분 꼭 박지원을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그 전에 시사인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반드시 해주기 바랍니다. 예, 박지원 원장님과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업데이트된 경선 소식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미스캠도 응원해 주세요. 네, 미스트롯. 자, 김은지의 뉴스인 3월 4일 준비한 방송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광고가 들어와서 이걸 끝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셨나요? 대부분의 보험은 전문 설계사가 아닌 가족이나 친척 등을 통해 묻지마식으로 가입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꼭 필요한 보장들이 포함되었는지 지금 내가 보험료를 얼마나 내고 있는지 적정한 수준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을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보험료 나가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럴 때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유지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요. 평소 자신의 보험이 궁금하셨던 분들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 읽었으니까 저 꿈꾸다. 네. 저분이 남긴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원장님 광고까지 덜 끝나서 여기까지 하고. 아, 그래요? 예, 예. 자, 무엇보다 이 앱처는 여러 채널에서 오랫동안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라고 하니까요. 더 믿음이 간다. 박지원 원장님 이 광고 중간 끊으셨으니까 믿음이 간다. 요거 해주셔야 돼요. 믿음이 간다. 네. 상담 예약은 대표번호 1644-1236, 010-7612-3303으로 연락 주시거나 24시간 언제든지 문자, 카톡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광고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박지원 원장님 댓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지훈 님이 원장님 응원합니다. 잘 되시길요. 꿈꾸단 님이 박지원 원장 같은 분이 안 하면 누가 나와야 합니까? 왔다. 장욱이 옳습니다. 원장님 겁나게 응원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제 힘을 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박장대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